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보다 행동에 주목을 해야 된다.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말과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도 남아공과의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전 지구가 떠들썩한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주식시장은 메시, 호나우도처럼 정말 골도 넣고 정말 기분이 날아갑니다. 근데 밑에 크립토 마켓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메시처럼 보이지만 메시가 아니고요. 호나우도 같지만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가 아닙니다. 참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 와중에 이게 조금 지난 기사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몇 년간 지금 수장이 바뀌었죠. 한국은행에서 비트코인 충격이 생기면 주식이나 외환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투자 주체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지금 코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코인 시장이 전통 금융 시장으로 파급되는 정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거 잘 알고 있는 겁니다. ETF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인 참여는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당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확대될 경우에는 코인 가격 충격이 주식이나 외환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 아니 해외를 이렇게 살펴보고 보고서 쓰는 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지금 1년, 2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많이 수년 이상 뒤처져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나 독일이나 그 아랍에미리트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거든요. ETF가 있습니까? 법인이 지금 참여를 합니까? 입법이 됩니까? 과세 무슨 그 촘촘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모든 면에서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코인의 변동성, 최근에 가격이 오른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는 이 변동성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으로 번질까봐 미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요, 뉘앙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 해석이 뭐냐면, 코인에 대해서 매우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는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에서 고위급 인사입니다. 이분은 통제 불가능한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코인이 지금 안 그래도 환율만 해도 지금 힘든데 코인이 와서 이거 지금 황소개구리처럼 될까봐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큰 변동성이고 코인은 위험한 것, 기저에 이제 깔려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CBDC를 우리 지금 5대 시중은행들 있죠.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역대급 스피드로 사실상 이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보실 때는 예금 토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미국의 JP모건이 하는 것도 예금 토큰이고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예금 토큰인데요. 저기 우리나라 예금 토큰은 사실상 CBDC, 한국은행 CBDC를 기반으로 이제 그 컨트롤이 가능한 시중은행이 발행만 하고요. 실제 통제나 모든 것에 이제 주도권은 한국은행에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돼요. CBDC의 이제 확장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기본법 선거 뒤로 제가 미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 사실상 무산될 것 같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법이 무려 8개를 통합하는 작업을 마무리는 됐는데요. 최근에 원내 지도부가 이제 교체가 되고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정무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고요. 상임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국회 일정이 장벽에 지금 막혀 있더라. 그러면서 정부의 안이 아직까지도 발의가 되지 않고 있다. 시장 안팎에서는 9,000p, 코스피가 좀 아직도 그래도 상승세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무 입법 지연, 크립토 지연, 그 입법 지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왜? 정부는 증시, 주식 부양에 사활을 건 상황에서 코인의 자금이
쏠리면 되겠니? 빌미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의도가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거 추정입니다. 저는 지금 뭐 옳다 그르다 뭐 그런 것보다는 지금 옆에서 그냥 보는 제 의견을 그냥 담백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본 지금 정부의 저는 스탠스가 코인에 부정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거가 이미 끝났죠. 그리고 관심은 여전히 코스피입니다. 그리고 미국조차도 입법이 계속 지지부지한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 갈 그럴 뭐 이제 동인이 많이 떨어졌다, 유인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이것을 나중에 아직 그 과세에 대한 부문이 분명히 하반기 이거 큰 이제 감자가 될 겁니다. 뜨거운 감자. 코인의 기본법을 지금 2단계 요것을 미흡하죠. 아직 부재하죠. 이런 상황에서 과세의 합리성을 당연히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가격 변동이랑은 사실은 무관하죠. 이게 자산이고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 법을 만들고 선 보호 조치를 한 다음에 후 과세가 당연히 맞겠죠. 백보양보를 해도 뭐 이제 세금 내라면 내야겠죠. 근데요. 주식은 세금이 사실상 뭐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은 없거든요. 요 형평성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이게 납득이 과연 될 것이냐 뭐 지켜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현물 ETF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렇게까지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여전히 코인은 안 좋은데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지지선은 시험대가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많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위험 노출을 줄이고 있다. 위험 회피다. 그래서 코인에 돈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6만 달러가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심리적인 지지선이다.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1억 시대 열렸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1억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큰 상징이자 심리적인 의미. 1억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냥 그 발음이 주는 이 언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선 달러를 쓰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전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6만 달러예요. 6만 달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로 치면 비트 뭐 1억 같은 느낌인데요. 2021년 11월 달 그때 고점이 뭐 6만 달러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최저점이 6만 달러 전후였습니다. 이게 뭐 저항선이자 지지선이자 심리적인 중요한 시험대가 실제로 작용을 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6만 달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몰라요. 이건 모르지만 6만 달러를 어찌됐건 비트가 지켜주면 이거 이제 비트코인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하락장이 더 길어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점을 또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롱이냐 숏이냐 베팅하는 금액 자체가 비트코인이 지금 전체 크립토 시장에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박 자금이 코인 시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고래들이 개인들이 계속 판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고래들조차도 매도 물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팔 고래들도 이제 거의 팔 만큼 팔았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뉴스라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매파, 저기 뭐 연준,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찌됐건 기관들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로빈후드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 그리고 비트코인 사실 제가 여기 지금 화살표를 껐는데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6월 달부터 로빈후드의 주가는 위로 올라갔고요. 비트코인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로빈후드는 사실 뭐 주식 거래도 하지만 코인 거래소로도 뭐 이제 새롭게 변신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디커플링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건 좀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커플링, 그 동조화 흐름에서 벗어났다. 비트코인은 떨어졌고 로빈후드는 올랐다. 이것은 월스트리트에서 로빈후드의 실적, 제품 라인업 확장 등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고요. 코인 거래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주식도 하고요. 옵션 거래, 퇴직연금, 자산관리 등등 종합금융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제가 예전부터 살려고 했지만 그 타이밍을 번번이 놓쳐서 여전히 지금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AI 기술을 탑재합니다. AI 트레이딩 도구를 제공하고 AI 에이전트들 론칭을 다 이미 했고요. 예측 시장까지도 진입을 했습니다. 로빈후드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20억 달러에 달하는 전환사채를 발행했거든요. 보통은 전환사채 발행은 그다지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전환사채를 나중에 이거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주주들이 기뻐할 일이 아닌데요. 로빈후드는 이 자금으로 알짜 기업, 캐나다의 알짜 그 크립토 관련 회사, 아니 스테이블 관련 회사 샀습니다. 알짜 회사를 샀고 자사주를 사는데 이걸 쓰고 있대요. 이러면 회사의 가치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저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코인이 이제 자산의 거의 한 7, 80% 이상을 차지하시는 아마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 이제 좀 해치가 어느 정도 됐겠죠. 지금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코인 위주로 하는데요. 나중이 됐을 때 조금 분산 배분을 해서 위험 관리까지 했으면 더 좋겠다. 향후에 제가 이걸 좀 공부를 좀 더 해서요. 그 이제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간 이후에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지만 그런 날이 전 온다고 봅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배분을 하는 것도 한번 알려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NY, BNY 멜론이라고 하죠.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탁 규모로는 세계 1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산을 보관하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은행이자 자산 운용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금융 그룹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코인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포모가 자산 관리자들을 토큰화된 펀드로 몰리게 하고 있다. 그 다음에 BNY 멜론은 그 미국 대형은행 최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수탁을 최초로 이제 실행했던 그런 회사고요. 해외, 특히 중동으로 이미 진출을 했고 자산 토큰화, 그러니까 MMF나 국채 토큰화 이미 사실 다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글로벌 ETF 책임자 벤 슬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금까지 출시된 많은 토큰화 상품들이 주로 머니마켓 펀드, MMF,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맡겨놓으면 이제 나쁘지 않게 수시 입출금이 되면서도 생각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여기에 토큰화를 많이 하더라. 근데 지금은 고객들의 관심이 MMF 펀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큰화 주식이고요. 토큰화 채권, 부동산, 토큰화할 수 있는 이런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많다. 많은 고객들이 그곳에 자산을 모을 기회가 있다고 느낀다. 그들 중 다수는 일찍 진입하고 싶어하는 포모 효과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그냥 미국의 국채나 MMF 이 토큰,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인 투자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수요. 요즘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이다, 무기한 선물이다, 여러 가지 니즈가 있는 거죠. 고객들의 다수가 일찍 들어오고 싶다, 사고 싶다. 이 포모가 실제로 지금 이 BNY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객들이 디지털 토큰화 금융 상품을 원하면 바로 해야겠죠. 근데 문제는 여전히 입법 문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토큰화하면 이게 이제 토큰화를 기반으로 또 2차, 3차 거래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관할을 할 것이냐. 아직 입법이나 제도가 미국도 아직 100% 확정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나 공급하는 이 지금 자산 운용사나 토큰화를 둘 다 원하고 있다. 이건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제공업체들은 기다리기를 꺼린다. 이게 뭐냐면요. 블랙락이나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JP 모건이나 이제 MMF든 그 토큰화 버전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놓치는 순간 저기 하이퍼 리퀴드부터 아니면 CM이다, 저 뉴욕 증권거래소다,
이 토크나 분야로 지금 다 이제 진입이 누가 봐도 지금 뭐 소송까지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포모가 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규제나 인프라가 아직 완전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들은 제품을 출시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저는 이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죠. 4년 주기를 이제 굳게 믿는다면 다음 상승장 언제 옵니까? 29년에 옵니다. 29년에 상승장이 온다면, 그리고 뭐 신시아 로미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뭐 한번 이제 넘어가면, 지금 클래리티법 통과 안 되면 2030년에나 입법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지금 포모를 느끼면서까지 이렇게 시장에 다 진입을 할까요? 블랙락이나 JP 모건, 스탠다드 차터드, 뭐 골드만삭스, BNY는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중은행과는 그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다릅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 여기 어딥니까? 뭐 찰스 슈왑도 있고 모건 스탠리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3년, 4년간 팔 수 없는, 법도 없는 제품을, 토크나 제품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한 10년 이상 이 지독한, 이제 최근에 들어오셔도 이 지독한 코인에 아마 그 혹독한 맛을 다 이제는 경험하셨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살아남은 것 자체도 전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큰 수익이 더 중요하겠죠. 그들의 말은 제가 철저히 다 무시했어요. 오직 행동만 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한두 번 속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암호화폐 업계가 후원하고 있는 지금 미국 국회 얘기입니다. 선거. 미국의 메릴랜드 민주당 경선에서 그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선거에서 지금 경선이죠. 이제 본선 아직 남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슈퍼팩, 페어쉐이크 계열의 프로텍트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정치 후원 단체가 한 후보를 밀어줬어요. 550만 달러. 하나로 지금 80억이 넘는 돈을 이 후보에게 써서 이 사람이 칭코인 당선자가 된 거죠. 보아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역사상 가장 코인에 호의적인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자기들이 지금 뽑아가지고 경선 후보 이거 당선시킨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칭코인 후보, 공화당 후보. 이 후보 한 명을 경선 그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단일 케이스로는 가장 많은 금액, 무려 180억을 쏟아부었습니다. 당선됐거든요. 이번에는 공화당이 아니에요. 당적을 가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찡코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이번에는 약소하게 84억 정도 썼습니다. 이건요, 일단 뽑고 나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찡코인 후보만 본선에 진출시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유리한 곳으로 이제 보내는 겁니다. 좋든 싫든 미국이 현재 주도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시장이고 크립토 커런시 마켓입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미국의 정치나 경제 뉴스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방산기업의 순위가 싹 다 바뀌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가 록히드 마틴을 훌쩍 뛰어넘었다. 록히드 마틴은 아시다시피 전통 그 방산 기업 매출액 기준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여전히 1위예요. 근데 시가총액으로 봤더니 팔란티어가 스페이스X가 안두릴이 다 지금 갈아치웠다. 미국의 국방부도 빅테크 출신의 인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 피터 틸이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경쟁은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다. 굉장히 경쟁을 싫어요. 독점하라. 제로 투 원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록히드 마틴이 여전히 세계 1위 방산 기업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글로벌 방산, 항공, 우주 이 섹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압도적인 1위. 상장되자마자 지금 보시면 단위가 다릅니다. 2위와 거의 한 8배, 9배 차이가 납니다. 스페이스X죠. 2위가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3위가 팔런티어네요. 제가 얘기를 드렸던 록히드 마틴은 저 밑에 6위입니다. 그것도 팔런티의 시총의 절반도 안 됩니다. 록히드 마틴은 현재 돈을 가장 사실 부동 1위예요. 매출액 기준 1위입니다. 근데 왜 시총은 이렇게 낮을까요?
반면에 스페이스X나 팔런티어 현재 돈을 사실 별로 못 봅니다. 스페이스X는 심지어 적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시총은 높을까요? 저는 시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은 돈을 못 벌지만 나중에 싹쓸이 할 거야. 앞으로 일론 머스크, 피터 틸이 꿈꾸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전 세계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스페이스X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도 있고 저기 뭐 트위터도 있고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뭐 안두릴, 파운더스 펀드, 피터 틸 뭐 바이오 회사도 있습니다. 미국 벤스 부통령도 피터 틸의 그 인턴했던 그 분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저는 나중에 제이디 벤스를 대통령까지 시킬 저는 야심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트럼프 1기, 2기 핵심 인사에 다 관여를 누가 했다고요? 피터 틸이 했잖아요. 저기 일론 머스크는 지금 밝혀진 금액만 한 4천억을 쏟았어요. 이미 미국 대선과 지금 이번 중간선거 아마 또 돈 쓰겠죠. 이 정도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요. 대놓고 보여주는 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인 회사는 지금 제가 다 뺐지 않습니까? 트럼프 킹메이커들이에요. 기획 그 판을 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뒤집었죠. 이들의 최종 AI 월드죠. 우주 뭐 달나라 화성 이거 다 이제 그들의 꿈을 펼치겠죠. 근데 그 뒷단에 결국 금융망 페이팔에서부터 이들이 같이 시작했다는 거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전 세계 금융을 재패를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거예요. 왜? 정치가 세력이 없어서. 정치력, 그러니까 기술만 있었지 이 세계를 몰랐던 거죠. 지금 그 기회가 왔네요. 그들은 이번 정권 어렵게 잡았잖아요. 수천억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야망을 이번에 실현을 반드시 기억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시간 많으니까 다음 뭐 민주당 정권 오면 뭐 그때 하지 뭐 기다릴까요? 저는 기다릴 것 같지가 않아요. 테슬라 이미 비트코인을 11,509개 들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더 많습니다. 18,712개. 뭐 두 개 지금 합친다는 소문도 뭐 심심찮게 들립니다. 이더리움 도지코인까지 일론 머스크는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는 더 노골적이죠. 지금 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아메리칸 비트코인 채굴 회사, 트럼프 미디어, 비트이더 뭐 여러 코인 싹 다 합치면요. 주식 합치면 3조 원이 훌쩍 넘어요. 지금 이 하락장에 3조 원이 넘습니다. 상승장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보다 행동이 맞는데 24년 이래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인데요.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7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클래리티 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미국의 지금 상원 전체 표결에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순서인데 지금 왜 하원이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것도 왜 뉴욕에서 할까요?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뉴욕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은 뭐가 있습니까?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심장부죠. 청중들이요. 국회의원들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금융업계, 기관 투자자, 언론, 코인 관련된 회사의 대표들이 이날 싹 다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입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입법이 아니고요. 여론전이고요. 산업계 지지 확보용 공개 행사입니다. 미국 하원들이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코인의 혁신 발전을 위해서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달러 패권, AI 패권 우리는 지금 할 일 하고 있다. 문제 해결 이번 기회에 좀 노력해야지. 뭐 윤리 조항 이번에 한번 다뤄보자.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이게 상원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야 상원 니들도 좀 일 좀 해. 그 뭐 날짜 그 뭐 캘린더에 올려놓기만 하면 뭐해. 이제 해야지. 우리는 너희들 그거 통과해서 법안 주면 바로 우린 백악관 토스한다. 지금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상원에서 민주당 7표를 지금 가져와야 되거든요. 뭐 직접적인 로비라 보여지진 않지만 간접 압력은 하고 있다. 뭐 이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산업계 로비를 강화한다. 뉴욕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민주당 상원 의원, 특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쪽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초당적인 모멘텀, 하원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상원 민주당 의원들
계속 그렇게 손 놓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심지어 그 신시아 루미스 의원 있죠. 친코인 의원이 1.5억 달러의 자금을 조성해서 그 민주당 7표를 끌어들이고 설득하기 위해서 소비자 보호하고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우리 돈 한 2,300억 이거 내가 쓸 겁니다.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하면서 설득 작업이 뒷단에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소비자 보호 프레임을 선점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명분은 소비자 보호 미흡 이런 거거든요. 자금 세탁 이거 된 거야. 안보 미국 안보 뚫리는 거 아니야? 요 문제들을 이 공청회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요 딱 하나 이슈가 지금 걸려 있어요. 이게 지금 윤리 문제, 그 다음에 이해상충,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익 추구를 민주당에서 끝까지 저지하려고 정말 목에 칼을 겨누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사실 이제 타협을 하면 됩니다.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찌됐건 이게 한번 이제 그 파투가 났거든요. 정치적인 환경을 계속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 계속 티키타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클래리티가 아직 뭐 넘어진 게 아닙니다. 상원 표결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저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민주당의 그 7표, 7명이 사실 이 명단까지 이미 다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끝까지 거절한다면 중간 선거도 물론이고 미국의 혁신, 달러 패권의 실패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질 때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그들의 행동을 보시면 방향성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근데요, 속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입법이라고 하는 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졌잖아요. 리플 소송도 계속 한 해 두 해 미뤄졌지 않습니까? 7월 17일에 공청회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첫째 주가 사실상 최종 통과라고 보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의 상원 전체 표결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